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론이 답이다를 진행하는 조관식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춤을 찾아서 왔습니다. 신하연 씨를 모셨는데요. 신하연 씨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본인 소개와 함께 좀 얘기를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춤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활동하고 있는 춤추는 신하연이라고 합니다. 네, 그 외형상으로도 춤을 추시는 분이구나라고 느낄 만큼 몸에 배신 것 같아요. 아니, 감사합니다. 네, 워낙 이게 한국 전통춤이라는 게 장르가 다양합니다만은 주로 살풀이 춤과 태평무를 하신다 이 말씀을 들었어요. 맞습니까? 네, 저는 살풀이 춤을 더 주력해서 활동하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럼 살풀이 춤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이 한국 전통춤 중에는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된 작품이 민속춤에서 승무와 살풀이춤, 태평무가 있습니다. 네. 예, 저는 거기 이 세 가지 종목 중에서 승무와 살풀이춤을 지금 계속 공부하고 있고요. 특히 살풀이춤을 통해서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살풀이 춤. 이게 이제 1990년 10월 10일로 저는 기억이 돼요. 우리 국가의 이제 중요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됐죠. 근데 이게 원래 이제 이 살풀이 춤이라는 게 전라남도 지역에 그죠? 이 무당춤이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죠. 네, 무당춤인데 이게 이제 그 죽은 자의 그 혼을 이렇게 달래주는 일종의 그 씻긴굿 형태의 그 춤이었지 않습니까? 그 발생 기원은 그렇게 됩니다. 되죠. 네, 그랬는데 이제 본래는 이 살풀이 춤이라는 단어가 옛날에는 수건춤이라고도 하고 또 이 허튼 춤이라고도 하고 또 이 서서 춘다고 해서 입춤이라도 하고 여러 다른 얘기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살풀이 춤으로 이렇게 정립된 것이 이제 1938년에 그 한성준이라는 선생님, 우리나라에서 우리 한국춤 그러면 한성준 선생님 빼면 안 되죠. 그렇죠. 네, 네. 1942년에 68세로 돌아가셨습니다만은 한성준 선생님께서 조선 음악무용연구회라는 걸 만들어서 이거를 이제 그 무대에 올렸단 말이죠. 그때 올릴 때 살풀이 춤이라는 단어를 처음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용어도 선택이 그 다양하던 것이 이제 하나로 모아지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러면 살풀이 춤은 그 다양한 분들이 지금 추고 계시잖아요. 네네. 임해방류도 있고 한양숙류도 있고 또 이 김숙자류도 있고 그런데 어느 유형의 춤을 추시나요? 네, 저는 임혜방 선생님의 춤을 추고 있습니다. 임해방 선생님은 원래 이제 그 호남에서 그 춤을 추시던 분이죠. 유명하신 분이죠. 저도 그 TV를 통해서 제가 어린 시절에 그 보면은 남성이지만 그 아주 섬세하고 또 이게 그 기교가 있는 그런 춤을 추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춤을 지금 추고 계신 거네요. 네. 지금 그 임해방 선생님 같은 경우는 지금 고인이 되셨습니다만은 그 후학을 많이 양성도 하셨죠. 네. 그래서 이게 그 임해방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게 프랑스의 그 아비뇽 축제 아주 유명하잖아요. 거기 그 축제 관계자가 우리 한국의 그 기예하시는 분들을 초청하려고 와서 봤는데 온갖 춤을 다 보여줬는데 다 X라. 그런데 임하방 선생님의 그 춤을 보고 나서는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춤을 잘 출 수가 있냐 라고 했던 그런 기사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만큼 아주 춤에 대가셨는데 그 임해방 선생님은 크게 이게 수건을 길게 갖고 추시던가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아까 말씀해주신 부분별로 한영수 선생님, 임혜방 선생님, 김숙자 선생님별로 수건 길이와 모양과 크기가 다 다르십니다. 그렇죠. 네. 제일 이제 그 수건 길이가 길은 분은 그 김숙자 선생님이죠. 경남 도당굿을 경기도 도당굿을 이렇게 추시는 분이니까 거의 한 2m 정도 되는 그 수건 들고 추시니까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우리 임해방 선생님의 그 전수를 직접적으로 받으신 건가요? 아닙니다. 저는 아직 신진예술가이기 때문에 제 아직 나이에 전통 예술 하시는 선생님들 나이에 굉장히 아직 막내의 어린 축에 속하고요. 저는 임해방 선생님의 그 승무 전수 교육 조교이신 김효선 선생님과 그분의
그 류의 춤을 장옥주 선생님한테 사사를 받았습니다. 승무춤 그러면은 그 이해주 서울대 교수께서 네네. 그 전수자 아닙니까? 그분은 한성주가 한영숙류 선생님. 한영숙녀죠 물론. 예, 저는 네. 임해방류를 하고 있기 아니 때문에. 이제 승무춤을 배운다 그러면은 그분이 이제 그 전통으로 지금 이수를 하신 분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왜 그분 춤을 안 배우나 이런 의문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죠. 아, 예, 이 한성준 선생님의 손녀이신 한영숙 선생님께서 그렇죠. 하셨던 승무도 보유자로 지정 종목이 됐고요. 음. 임해방 선생님도 승무와 살풀이 두 종목을 지정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 호흡과 기법이 둘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임해방 선생님의 있는 승무 살풀이 춤을 공부하고 위에 계신 그 두 분 선생님의 지도를 받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네. 어쨌든 이게 보면은 이 살풀이 춤 이게 본래의 그 무당굿에서 이제 그 한성준 선생님께서 이 무대에 올리기 위해서 좀 각색을 한 거잖아요. 예. 각색을 한 거라서 이 춤을 보고 있노라면은 정말 그 한에서 이게 신명 쪽으로 이렇게 가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는 애초에 그 전라남도에서 그 식긴구판에서 쓰던 그 음악 자체가 이제 신화의 네, 음악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화의가 이게 이제 계면조의 특성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슬픈 곡이란 말이에요. 슬픈 느낌을 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갖다가 자진몰이 쪽으로 이렇게 연결을 시켰어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뭐 밝고 말이죠. 신명난 이렇게 그 한에서 이렇게 그 신명 쪽으로 네. 올려는 이런 그 춤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네. 이 살풀이 춤 그러면은 이 정종둥 이게 우리의 그 한국 춤의 기본이잖아요. 네, 정종둥이. 맞습니다. 그러니까는 서 있는 거지만 움직임이 있고, 그렇죠. 그죠? 네. 네. 그리고 또 이 또 특색이 뭐냐면은 이게 멋도 있고 흥도 있고 또 한도 있고 태도 있는 아주 이게 특징을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아주 우리나라 춤으로서는 정통 춤 같은 이런 느낌을 주는 그런 춤이죠. 박사님 너무 얘기 잘해주셔서 아, 맞습니다. 네, 그런 춤이라서 그런 춤으로 이제 전수를 받고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런 춤들이 사실은 끊임없이 승화가 돼야 돼요. 네.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죠. 그런 맥으로 보면 뭐 지원금 같은 것도 좀 많이 받아야 되는데 좀 많이 받습니까? 어떻게 돼요? 많이 시 자체에서나 융성해 주는 방법으로 많은 방법들이 있지만 사실은 저희 예술가들한테는 아직도 많이 목마르죠. 네. 많이 목마르고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 이제 국가의 그 무형문화재 그 이수자가 되면은 월 한 135만 원 정도 전수교육 지원금으로 받잖아요. 예, 예. 지금 그런 지원금을 혹시 못 아니, 받고 있는 저는 거죠? 아니요, 저는 이수를 아직 아직 하지 안 했기 않았습니다. 때문에. 그러면 그 전수교육 그 조교 같은 경우도 한 68만 원 주던데.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수자 같은 경우에는 돈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수 교육 조교가 되면 그때 이제 말씀하신 국가에서 이제 인정한 준문화재이기 때문에 약간의 복지 혜택을 받고요. 그 문화재가 돼야, 무형 문화재가 돼야 그런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135만 원 정도. 예, 그거 네. 사이. 그러니까 이 보면은 굉장히 이전 투구가 있어요. 이게 뭐 어느 단체 또 어느 분야 총망라에서 뭐 우리나라에서 그런 그 갈등이 있지만 특히 이쪽 방면에서는 상당히 그런 갈등이 있더라고요. 왜 저 사람은 나만 못한데 저 사람을 이수자로 해주냐 무슨 뭐 등등 해가지고 상당히 복잡하더군요.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정예화된 어떤 그 틀이 있어서 거기에서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춤이라는 게 또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굉장히 주관적이거나 보편적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보는 사람 입장에서 다 다르게 해석이 가능하죠. 그렇죠. 이제 이 자진몰이에 올라갔을 때의 이 춤을 출 때의 그 느낌 같은 건 어때요? 그 신화위에서 출 때와 자진몰이 쪽으로 올라갔을 때 그게 완전히 기분이나 이런 게 다를 것 같은데. 항상 저희 선생님들께서는 특히 저를 직접 지도해 주신 장욱준 선생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연습을 하실 때
너의 인생을 거기에 넣으면 된다고. 음. 그래서 한 억눌려 있던 너의 감정을 너의 어떤 인생에 대한 모티브를 넣어서 그 마지막에 자진몰을 신명을 다갈 때 그때 그것을 표출하지만 그게 아름다워야 된다 얘기해 주십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저는 그걸 느끼려고 열심히 느낌을 찾아서 춤을 출 때 연습할 때는 사실은 잘 모르겠고요. 연습할 때는 연습을 훈련을 하니까. 그런데 이제 공연을 시작해서 정말 음악과 제가 어느 그 감정의 교점이 딱 나타났어요. 네, 그거를 계속 감정선을 끌고 가서 자진몰이 때 표출을 할 때의 그 저희 쪽에서 이 문화예술 쪽에서는 이제 카타르시스라고 하죠. 네, 그때 느껴지는 약간의 희열감이 있는데 그게 제가 느낄 때는 자진몰이에서 마지막 이게 휘몰아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때 이제 카타르시스. 그렇죠. 해소가 저의 감정도 해소가 되고 그런 게 천을 감았다 풀었다를 반복하는 여러 가지 행위에서 관객들도 이제 기뻐하는 느낌이 이제 그때 오죠. 박수를 그때 많이 받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살풀이 춤을 추려면은 기본적으로 승무, 건무 이걸 띄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야 비로소 이제 살풀이 춤의 그 경지를 갈 수 있잖아요. 네, 응? 맞습니다. 응, 저희 큰 스승이신 김묘선 선생님께서 또 말씀을 해주실 때 연수하실 때 예전에 건번에서 했었을 때 이제 이 얘기들이 승무부터 배우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배우는 게 살풀이 춤이다. 그렇죠. 그렇죠. 이 정중동의 기본 동작이 승무 안에 다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제대로 해 놓으면 다양한 춤들을 아주 잘 출 수 있다고. 그리고 그 감정까지 같이 넣는 게 살풀이 춤이기 때문에 즉흥적인 살풀이 춤을 잘 추려면 말씀해주신 대로 승무를 연습을 많이 하는 게 그렇죠. 중요하다. 그렇죠. 이제 권본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사실 이제 이 화보집으로 나왔던 게 있어요. 1918년 7월에 발행된 책인데 그게 이제 경성일보 사장을 했던 그 당시에는 우리가 이제 일정 강진기였으니까 아오야나기 고타루라는 그 사장이 그 신구서림이라고 그 지송옥이라는 그 대표가 있어요. 네네. 신구서림이라는 게 뭐 하는 곳이냐면 이게 출판도 하고 서점도 운영하는 곳이에요. 네. 거기에서 조선 미인 보감이라는 책을 만들었어요. 네, 그게 이제 전국의 그 권본, 그러니까 이제 기생조합이죠. 그게. 네네. 그 권본 그 기생조합에 속해 있는 그 기인들, 예인들 이 사람들을 갖다가 사진을 넣고 생년월일부터 시작해서 이 사람이 본 적은 어디고 출생지가 어디고 이름은 뭐고 나이는 뭐고 또 이분이 잘하는 뭐 특기 일종의 네네. 기회는 뭐고 하는 걸 적은 게 있어요. 그 책에 보면은 그게 이제 전국에 뭐 605명의 그 기생을 갖다가 얹어놨다는 그런 그 기록도 있고 뭐 611명이라는 기록도 있고 해요. 어쨌든 600여 명의 그 기생을 갖다가 이제 그 프로필을 다 양력화 넣어서 해놓은 건데 거기에 보면은 권본 대장 김옥래라는 분과 리명화라는 분이 남중 송무를 특기로 적어놨어요. 그 남중 송무가 뭐냐면 남부 지방에서 추는 그 살풀이 춤이에요. 지금 얘기하는. 그 남중 송무가 이게 살풀이 춤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기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뭐 이게 그 무당굿이 이제 권본으로 넘어갔다가 한성준 선생님이 다시 이제 각색하고 이런 걸 해서 무대에 올리게 된 춤이란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살풀이 춤을 추신다고 그런다는 거는 거의 뭐 이게 그 춤의 경지에 올라온 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아유 아닙니다. 제가 아직 많이 부족하고요. 말도 많이 혼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이게 이제 이 살풀이 춤도 이게 그 중부류가 있고 부류가 또 그 호남류가 있고 영남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주로 이제 임만병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호남류.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게 아까 얘기했던 뭐 한영숙이라든가 김숙자 같은 분들은 뭐 이게 중부류니까요. 네. 어쨌든 이 살풀이 춤 뭐 그 정도로 얘기를 하면 뭐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잘 알아들었으리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또 이제 뭐 이 태평무를 또 잘하신다고 그래서 태평무로 넘어가서 얘기를 좀 해보죠. 태평무 같은 경우는 뭐 아시다시피
이게 이제 1988년 12월 1일자로다가 이제 국가 중요 무형문화재로 이제 지정이 된 거예요. 네네. 이게 이제 왕이나 왕비가 이게 이제 태평성대를 기원하는 그런 춤이기도 했죠. 네. 이 태평무도 지금 하시잖아요. 그럼 누구로부터 어떤 유형의 그 춤을 배우셨나요? 네, 사실은 그것도 저희 선생님께서 네, 공연 작품화 하신 것을 선생님을 통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는군요. 네. 원래 이제 태평무 그러면 그 강선영이라는 네, 맞습니다. 전통이죠. 네, 네. 네. 그분이 이제 예총회장도 했고, 저는 뭐 국회에서 공직 생활을 쭉 오래 했습니다만은 14대 때 국회의원으로 들어온 걸 보니까 강선영 의원께서 들어오셨더라고요. 예. 아니 뭐 키도 뭐 크지 않으시고 그런데 제가 춤추는 모습을 한번 봤어요. 예. 근데 아주 뭐 엄숙하고 장중하더군요. 네. 이게 보통 보면 이제 태평무 그러면 뭐 이동환 유하고 그 강선영 유로 주로 대배를 해요. 네, 맞습니다. 근데 물론 뭐 이동환 유는 뭐 인정을 못 받고 있습니다만은 이동환 유는 좀 뭐 이게 서민적인 것도 있고 기족적인 것도 이게 이제 복합적인데 이분은 뭐 강선영 유는 상당히 엄숙해요. 장엄하고 이게 휘두르는 그것도 좀 뭐라고 그럴까 기품이 있다고 할까 예. 뭐 이런 유형의 그 춤을 추시더군요. 그래서 아주 감명 깊게 봤는데 이 태평무를 할 때는 상당히 이게 우리 한국 춤 중에서 가장 기교적인 발짓춤이란 말이에요. 네, 네, 맞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승무라든가 살부리춤 같은 경우는 발을 들어서 놨을 때 뒤꿈치로 놓으면서 일자로 가잖아요. 예. 근데 이게 태평무 같은 경우는 이게 돌리더란 말이죠. 예,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상당히 이게 깊이가 있는 춤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태평무에서는 말씀해 주신 대로 발의 기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그렇죠. 적용합니다. 이 왕비의 옷을 입고 이 나라의 평안과 평화를 기원하는 마음을 깃든 춤이기 때문에 이 발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예전에 이제 고서들의 춤 내용들을 잘 아시겠지만 이 발을 땅을 디디면서 다지듯이 걷는 이런 행위가 이런 풍요와 번영을 기원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네, 큰 머리를 쓰고 화롯을 입고 추는 춤 사이에서 왕비가 발의 기교를 하는 건 아마도 제 생각에서는 그런 책들을 보았을 때 이런 나라에 대한 풍요와 번영을 기원하기 위해서 췄던 춤의 이 발기교 재간이 이 시대에 따라서 그렇게 다양하게 변화했던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원래 이게 이제 이 태평무는요 왕심리 당굿에서 비롯이 됐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왕심리 당굿에다가 이제 궁중무를 갖다가 이게 혼합을 해가지고 한성중 선생님께서 이제 태평무로 이게 프로그램으로 올려놓은 그런 네네. 춤인데. 무대해야 될 춤. 네, 이게 보면은 장단도요. 이게 진세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네. 진세에서 낙궁으로 가서 이게 터벌림으로 가서 삽채 또 울림채 또 도살풀이 네. 또 자진 도살풀이 이게 장단도 아주 굉장히 다양하면서도 까탈스러운 것 같아요. 네, 어렵습니다. 그렇죠? 거기에다가 이제 그 장단에 맞춰가지고 뭐 결음도 해야 되고 네. 진걸음도 해야 되고 무릎 들어 걷기도 해야 되고 예. 뒤꿈치 꺾기도 해야 되고 상당히 이게 어려운 춤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많이 어렵죠. 굉장히 어려운 춤이죠. 근데 지난 6월 11일에 전국 국악대회에서 조성란이라는 분이 태평무 왕비춤 붙여서 대상을 받았더군요. 예. 잘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내가 이거 상당히 어려운 춤인데 대통령상까지 이게 받은 춤이 됐어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 이 전통춤으로서는 자꾸 승화를 시켜야 되는 그 춤 중에 하나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이게 우리나라 춤하고 서양의 춤이 대표적인 게 이게 발레 아니에요? 네. 이게 둘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이게 우리 한국 춤은 이게 땅을 지향하는 춤이에요. 네, 맞습니다. 발레는 하늘을 지향. 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 한국 춤이라는 것은 이 기교 자체도 커요.
네. 근데 발레는 작은 거에 연연하는 느낌을 받아요. 뭐 손동작이라든가 발동작 하나하나에.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발레를 하는 걸 보면 발 앞꿈치를 들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뒤꿈치가 뒤꿈치를 중요하죠. 들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동양사상이라는 것이 원래 이제 그 우리의 인간 중심의 내면 세계를 갖다가 이렇게 그 다루는 거라서 네. 그게 이제 그 인간 중심의 가치가 내면 세계를 가치로 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땅을 지향하는데 보면은 이제 종교도 우리는 하늘로 치솟는 그런 것을 짓지 않잖아요. 네, 예를 네. 들어 절이다 그러면 주로 이제 땅에 이렇게 가깝게 이게 그 건물을 짓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서양 같은 경우는 그 지향하는 바가 이게 기독교에서 이렇게 출발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가치 자체가. 네. 네. 그러다 보니까는 뭐 하늘로 치솟는 뭐 교회 같은 경우도 삐죽하게 하늘 향해서 가고요. 또 춤을 출 때도 그들은 뭐 점핑을 하잖아요. 네. 네. 그건 같은 우리가 점프를 한다 하더라도 이 서양 춤은 하늘을 지향하지만 우리는 더 땅으로 더 내려가기 위해서 아까 그 이 디딤을 하는 그렇죠. 것처럼 네. 그렇게 간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이게 보면은 이 서양 음악과 우리 음악이 이게 조화를 이루기는 이루어야 되는데 이게 참 어렵겠다. 이게 가치가 다르니까. 보면은 뭐 요즘 젊은이들은 뭐 힙합이라든가 재즈 댄스가 뭐 현란스럽고 막 충동장도 좋고 막 이러니까 그쪽에 현혹이 되지만 실제로 보면요 우리의 춤은 이게 우리의 내면 세계도 있지만은 우리의 어를 다루는 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아까 그 프랑스의 아비뇽 축제의 그 관계자가 우리의 춤을 보고 반한 것처럼 사실은 우리 춤이 제일 춤의 정수라고 느껴요. 네네. 그런 맥으로 보면 춤이 무겁습니다. 계승 발전을 시키고 또 승화도 시켜야 되니까요. 그죠? 네, 아직 많이 젊고 아직 음. 많이 미숙한데 이 말씀해 주신 대로 시대가 변하기 때문에 더 전통 춤을 그러니까 문화 제가 공부하는 쪽에서는 문화 원형이라고 하고 춤의 원형, 예, 그렇죠. 춤으로서의 한국의 원형인 전통 춤을 공부하면서 함께 연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하고 있는데 사실은 많이 힘들긴 합니다. 그렇죠. 네, 전통을 예, 육성하고 사람들도 해야 된다고는 알고는 있지만 사실 현실에서 그렇게 녹록지 않거든요. 그래서 대중의 기회도 점차 멀어지고 있고 사실은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이제 보조, 그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보조나 확대에 대해서는 사실 그 흩뿌리기식이 굉장히 많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아직 많이 잘 모르지만 그래서 이런 현실에서 전통춤을 연구하고 발전해야 된다는 말씀해주는 그 책임감이 사실 많이 무겁고 힘들기는 하지만 꼭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면 열심히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그 전통 춤을 추시는 분들을 사실 국가에서요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국가뿐이 아니라 지금 이제 지방자치 시대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도 이게 뭐 여러 곳에 막 이게 그 한정된 그 재정을 가지고 찢어발릴 것이 아니라 우리 춤 같은 이런 데는 정말 지원을 제대로 해줘야 돼요. 이거야말로 우리 것이고 우리 것이 좋은 것이라고 우리 우리 국가가시든 그 공주분이시죠 그분. 예, 네. 물론 한성준 선생님은 뭐 홍성분이시지만 예, 맞습니다. 이게 우리 충청도 분들이 보면 그런 쪽에 좀 상당히 예술성이 굉장히 예술성이 뛰어나신 것 같아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게 국가적 차원에서고 또 지방자치 차원에서 반드시 지원을 해주셔야 돼요. 그냥 뭐 적당히 지원하고 해줬다 이걸로 끝날 것이 아니라 제대로 좀 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하시면서 뭐 어려움이 많으실 것 같아요. 조합을 뭐 운영하는 것도 쉽지 않을 거고, 뭐 원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이런 게 좀 말씀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꿈을 쫓아가는 청년 예술가로서 이제 시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해주시고 계시지만 이 아래에서부터 꿈을 꾸는 예술가들이 좀 더
활기치면서 예술을 할 수 있는 이제 보완적 역할을 좀 더 많이 이렇게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은 전통 제가 이제 여러 면접을 보거나 교육 활동을 할 때 소수의 분들에 의해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젊은데 전통춤을 왜 하느냐. 그리고 이제 잘못된 얘기죠. 공연 기획서를 이렇게 제시할 때는 젊은데 더 퓨전적이거나 창작적인 걸 해보지 않느냐. 그런데 저는 젊기 때문에 그것도 하고 전통춤도 연구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젊은 친구들이 원형을 잡고 공부를 하고 맞아요. 그 속에서 대중과 찾아갈 수 있는 그 매개자, 요즘 매개자라는 말이 굉장히 성행하고 있어서 매개자 역할을 반드시 해줘야 다음에 우리 세대에서 전통춤을 보고 즐기고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근데 그런 역할에서 봤을 때 이 신진 예술가들이 전통춤을 정말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조금 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저도 작년에 이렇게 이제 곤욕을 치렀던 부분이 버스킹 바닥 밖에서 공연을 전통춤은 아니지만 전통춤을 모티브로 한 안무 창작이었어요. 그래서 여러 시청 앞이나 아니면 이런 데서 공연을 하려고 했었는데 행정적인 절차가 많이 힘들었습니다. 아니 그게 왜 절차가 그렇게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2주 동안 그 시청 가고 여기 가고 해서 계속 자기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해서 제가 5번을 옮겨 다녔거든요. 근데 결국은 그래서 그 잔디나 그 길거리에서는 하지 못하고 자연스럽게 조치원역 앞에서는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정말 이게 시대의 흐름과 상황을 진단을 하고 가져야 되는데, 특히 우리 것은 이거는 보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께 뭐 젊은이들 같은 경우는 뭐 아이고 고루하고 뭐 따분하다, 뭐 춤이 뭐 저래, 좀 뭐 그 활기차게 말이야 힙합이나 뭐 이런 것처럼 재즈처럼 말이지 이래야 되는데라는 그런 마인드를 바꿔주는 계기가 되거든요. 정말 우리 것이 아니 외국에서는 우리 것이 최고라고 치는데 오히려 우리나라에서는 자꾸 도외시하고 말이지 무슨 절차가 그렇게 복잡합니까? 춤추는 분들이 춤을 출 수 있는 자리 마련해 주는데 그게 그렇다고 해서 무슨 뭐 방해를 주지도 않고 이게 문화 예술 이쪽에 좀 관심이 있어야 돼요. 이 그 지도자라는 분들은요, 정치하시는 분들은 문화예술 쪽 모르면 정치하면 안 돼요. 이게 그 굴뚝 없는 산업에서 정말로 돈 벌 수 있는 이런 것들인데 왜 그걸 갖다 그렇게 도외시하는지 참 답답해요. 저도 이게 그 보면은 어쨌든 이게 이제 또 승무도 하시잖아요. 승무 같은 경우는 서울대 교수로 있는 이해주 교수께서 제가 기억하기에는 뭐 27호인가 이렇게 그 무형문화재 지정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승무는 요 다른 이 태평무라든가 살부리하고는 좀 어때요? 쳐보시면 굉장히 고도의 춤입니다. 이 해탈의 경지를 느끼면서 출 수 어려운 말인데 제가 근데 그만큼 고도의 춤입니다. 원래 불교에서 나온 거니까요. 이 나비가 애벌레에서 나비가 되는 과정, 그런 과정을 이제 몸으로 훈련을 하면서 그 인간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하는 굉장히 고도의 춤입니다. 그 승무를 추면 그 한 인간의 삶을 보는 듯한 어렵고 고난 있고 쌓아가는 여러 가지 과정을 그 승무라는 춤을 훈련을 하면서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는 그러면 춤입니다. 이 세 가지 춤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춤은 뭐예요? 사실 저는 승무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는 추면서 이게 해탈 경지까지만 올라가는군요. 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아직도 애벌레여서 많이 꿈틀대고 있습니다. 이게 나비가 빨리 됐으면 좋겠네요. 나비가 글쎄요, 나비 아직 선생님들도 항상 이게 경지에 오르신 선생님들께서도 아직도 춤을 모르시겠다고 합니다.
건무는 안 추시나요? 아, 건모도 춥니다. 건무도 추시고. 예. 네. 네, 저 말고도 전통춤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활동. 뭐 거의 다 에이. 추시는 거죠. 네, 그 네, 중에서 이제 맞습니다. 자기가 제일- 선호하는 춤도 있고 네, 맞습니다. 또 잘 추는 춤이 있고 네, 네. 선호는 하지만 뭐 잘 추지는 못하고 뭐 이런 경우도 있고. 그게 저한테는 아직 승부입니다. 아니, 어. 많이 연구하고 공부를 아직 해야 되는. 근데 그렇지만 언젠가는 너무너무 잘 추고 싶은 네. 네, 그런 춤입니다. 네, 이게 뭐 시간이 제약이 있어서 더 말씀을 나누고 싶긴 하지만 얘기하시는 과정에서 이런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라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마무리 발언으로 좀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네. 네. 첫 소개를 춤추는 신하연으로 했습니다. 저는 언어와 어떠한 영상과 미디어를 통해서 의사 전달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속에는 항상 몸짓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의사소통의 한 부분으로서 몸짓의 이 예술의 장르인 무용을 조금 더 관심 있고 좀 더 많은 분들이 함께 그러한 제가 느꼈던 카타르시스를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도 춤을 통해서 꼭 느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연구를 저는 계속 문화로서 무용을 다루는 춤추는 신하연이 되고자 합니다. 앞으로 무용이라는 장르 더 많이 관심 있어 주시고 전통춤에 더 조금 더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아주 멋진 젊은 춤꾼이죠. 오시고서 우리 한국 고유의 한국 춤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얘기하면서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이 우리 것을 이렇게 전수하려 들고 또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이런 젊은이가 있다. 이 나라는 밝다, 미래가. 이런 생각을 같이 하게 됩니다. 지원 많이 해주시고요. 또 우리 젊은이들도 힙합이라든가 재즈 댄스에만 매문될 것이 아니라 우리 것, 외국에서도 알아줍니다. 우리 것을 좀 배우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